놓인 하얀 상자가 열리는 순간 지은호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한마디가 편지처럼 튀어나왔는데요. 은호야, 내가 내 딸이야. 그 말은 고성이의 입술에서 아주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지은호는 숨이 멎는 기분이었는데요.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정순이였습니다. 밤냄새와 손등의 온기로 늘 곁을 지켜준 정순이가 엄마였고 그 사실은 그 어떤 서류보다 선명했거든요. 하지만 지강호가 통장 사건으로 뒤엉킨 그날 꺼내든 가족관계 증명서가 마음 한쪽을 파고들고 있었는데요. 친양자 입양이라는 네 글자가 묵직하게 가슴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분노에 가까운 당혹으로 은호를 몰아붙였고 정순이는 자책과 두려움 사이에서 말을 고르느라 밤새 울컥거렸는데요. 그 와중에 고성이는 차갑게도 흔들림 없는 눈빛을 유지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돌려놓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문장 하나가 지은호의 하루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는데요. 지은호는 결국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창고에는 여전히 나무 냄새가 배어 있었고 창으로 들어오는 빛은 한결 부드러워졌더라고요. 이지혁은 도면 위에 연필로 얇은 선을 긋고 있었는데요. 얼굴이 안 좋아요. 이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대꾸 대신 의자를 끌어다 앉았는데요. 나 오늘부터 진짜로 나를 잃지 않으려고요. 설령 누가 침몰하고 해도 내가 나였던 시간은 변하지 않잖아요. 이지혁은 잠깐 눈을 감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좋아요. 변명보다 기준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라서요. 말끝이 다정하게 가라앉았고 지은호는 괜히 콜록거렸는데요. 마음 한쪽이 울렁이는 걸 숨기느라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잠깐 보자. 지은호가 나가보니 박성재는 익숙한 웃음을 조금 접은 표정이었는데요. 고성희 여사님이 내 침몰하는 얘기 들었지? 지은호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자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이 회사에서 추진하는 신사업에 고성희 쪽 네트워크가 필요하대. 그런데 그 조건으로 내 이름이 자꾸 오르내리더라. 속이 서늘해지는 말이었는데요. 지은호는 얼른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또 누군가의 거래 조건이 되는 건가요?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고 있어. 근데 더 버티려면 나도 힘이 있어야 하더라. 박성재의 눈빛이 단단하게 엮여 있었는데요. 은호야, 나 아버지한테서 독립해보려고 해. 제대로. 그 말은 결심이었고 선언이었는데요. 지은호의 마음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박성재가 단순한 금수저가 아니라 책임을 택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창고의 일상도 변하고 있었는데요. 이지혁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업사이클링 카페 공방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지은호는 안전기준과 동선을 재정비했고 정현수는 카페 홍보를 맡아 품목마다 이야기 카드를 달아줬는데요. 손님들은 물건에도 서사가 있네요 라며 사진을 찍고 갔습니다. 그 사이에서 지강호는 자재 창고를 정리하고 결제 박스를 지키며 점점 얼굴이 밝아졌는데요. 누나, 이나사 종류를 칸마다 라벨 붙였는데요. 찾기 편하죠? 그 작은 자랑이 정순이의 마음까지 펴지게 하더라고요. 정순이는 밤마다 식당 문을 닫고 창고 앞에 김밥을 내려놓고 갔는데요. 일하다 배고프면 먹고 가. 손편지가 달린 김밥은 더 이상 변명의 맛이 아니고 응원의 맛이었습니다. 첫 번째 심리적 고비는 고성희가 보낸 공식 제안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재단과 공방이 협업하면 브랜드 파워가 커질 거예요. 다만 이름과 라인업 일부의 재단 이름을 변기하는 조건을 검토해줬으면 해요. 문짝만 보면 나쁠 게 없어 보였는데요. 지은호는 직감적으로 멈춰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좋은 의도는 때로 누군가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다른 이름이더라고요. 이지혁은 더 빨랐습니다. 제 이름으로 책임질게요. 성장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그게 우리 속도라서요. 지은호는 그 대답에서 자신이 지키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결심이 두 번째 고비를 데려왔습니다. 박진석이 직접 움직인 것이었죠. 박진석은 호탕하게 웃으면서도 원칙과 이익을 한 손에 쥐고 판을 굴리는 사람이었는데요. 4억 1층 팝업존을 내줄 테니 들어와. 임대는 내가 책임진다. 은혜처럼 들리지만 통제의 문턱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옆에서 말없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지혁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는데요. 영광인데요. 저는 카페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자랐거든요. 순간 공기가 얇아졌지만 박진석은 뜻밖에도 크게 웃었습니다. 그 고집 싫지 않네. 다만 내 건물을 흔들지는 마라. 그 말은 허가 같은 경고였는데요.
그날 밤 박성재는 주차장에서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 사람을 믿는 이유 오늘 좀 알겠더라.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덧붙였는데요. 그래도 내가 포기한 건 아니야. 이 무렵 두 번째 클라이맥스가 터졌습니다. 지강호가 우연히 듣게 된 대화가 문제였는데요. 재단 직원들이 은호 씨는 우리 쪽으로 와야 그림이 그려진다라며 마치 지은호의 삶을 도면 위 선처럼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지강호는 분노가 치밀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또 누가 누나 인생을 맘대로 그리려고 해. 지은호는 바로 재단으로 갔는데요. 복도에서 마주친 고성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감정은 잠깐이고 선택은 오래가. 지은호는 한 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감정으로 선택하지 않으려고요. 나를 키운 엄마는 정순이고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 중인 사람은 이지혁이고 나를 친구로서 지켜준 사람은 박성재예요. 그 사실을 건드리는 제안이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안 받을게요. 그 대화는 모녀가 처음으로 마주선 진짜 시작이었는데요. 둘의 눈빛 사이에 오래 미뤄둔 계절이 쓸려 지나가더라고요. 바로 다음날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이지혁이 만든 모듈 선반이 디자인 어워드의 신인 부문에 선정됐다는 연락이 왔는데요. 심사평에는 기능과 비례가 사람을 쉬게 하는 구조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죠. 그 문장을 본 지은호가 제일 먼저 웃었습니다. 수평은 기능을 지키고 비례는 마음을 지킨다라고 예전에 자신이 말해놓고도 까맣게 잊고 있던 그 말을 이지혁이 실제 물건으로 증명해냈거든요. 수상 소식이 퍼지자 카페는 북적였고 주문은 눈덩이처럼 늘었는데요. 정현수는 주문 관리 시스템을 손보고 이수빈은 협업 영상을 다시 편집해 올렸습니다. 이수빈의 눈썰미는 역시 정확했는데요. 오빠, 여기 손 디테일 잡아주면 훨씬 전문적이게 보이는데요.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고 주문창은 밤새 반짝거렸습니다. 성공의 조짐이 보이자 박진석과 고성희의 시선이 다시 교차했습니다. 박진석은 이런 건 초기에 손을 대야 한다며 투자 약정을 밀어붙이고 싶어 했고 고성희는 지금은 아이에게 날개 대신 방향이 필요하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박성재는 조용히 그림을 바꾸고 있었는데요. 회사 내부에서 독립 태스크포스를 꾸려 아버지의 자본과는 다른 방식으로 후견이 넘는 상생형 유통을 들고 나온 거예요. 조건은 간단했는데요. 입점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제작자에게 품질 관리와 AS를 강하게 요구하는 모델이었죠. 이지혁에게도 제안이 갔습니다. 내 이름 말고 내 이름으로. 우리 모델에 들어오지 않겠어? 박성재가 말했는데요. 이 제안은 과거의 빚도 동정도 섞이지 않은 성재 자신의 제안이었습니다. 그 순간 삼각관계의 축이 미묘하게 이동했는데요. 지은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두 남자 모두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숙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멈춰서 허락만 받고 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는데요. 세 번째 클라이맥스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공방의 인기 품목이 대기업 가구사의 저가 라인의 유사 디자인으로 올라온 사건이 터진 거예요. 소비자 커뮤니티에서는 벌써 누가 베꼈다 영감의 범이다라며 시끄러웠는데요. 박진석은 즉시 법무팀을 움직여 경고장을 보낼 수 있다고 했고 고성희는 언론 플레이는 피하자라며 물밑 조정을 제안했는데요. 여기서 박성재가 앞에 섰습니다. 이건 내가 처리할게. 그리고 다음날 박성재는 자신의 독립 태스크포스 이름으로 정식 이의제기와 조정안을 동시에 보냈습니다. 핵심은 간단했는데요. 대기업이 유사 라인을 철수하고 대신 지역제조 협업 프레임으로 전환해 중소공방들의 기술을 정당한 대가로 매입하자는 제안이었죠. 결과는 이례적으로 빨리 나왔습니다. 대기업이 100기를 반쯤 들었고 공방 생태계를 존중하는 새 모델이 파일럿으로 시작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이지혁의 공방이 1호 파트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문제는 마음이었는데요. 지은호는 밤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 곁에 설 건가요? 이지혁 곁에서는 오래 잊고 있던 자신다움이 또렷해졌고 박성재 곁에서는 안심과 믿음이 포개졌거든요. 어느 날 밤 지은호는 창고에서 마감일을 돕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사소하지만 피가 맺히자 이지혁이 반사적으로 손을 잡고 약을 발라줬는데요. 네가 다치면 내가 이상하게 숨이 막히거든요. 너무 솔직한 문장이라 지은호가 눈을 피했지만 손등의 체온은 쉽게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니 박성재가 문 앞에 약봉지를 놓고 갔더라고요. 상처는 빨리 닫히게 하고 마음은 천천히 닫지 않게 하자라는 메모가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두 문장이 서로 다른 길에서 같은 마음을 건드렸고 그게 지은호를 더 흔들었는데요.
한편으로 이간해의 시간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이상철은 전기기능사 필기에 합격했고 실기 준비를 하겠다며 아침마다 연습 문제를 풀었습니다. 김다정은 무리하지 말라고 타박하면서도 결국 간식을 챙겨주고 응원했는데요. 조옥래와 김장수는 여전히 티격태격하면서도 우리 손주는 고집이 장해라며 흐뭇해했죠. 이수빈은 공방협업 영상으로 스폰서 문의가 들어오자 상업과 진정성 사이에서 기준선을 스스로 정해보려고 애썼습니다. 돈이랑 멋, 둘 다 잡는 게 내 목표인데요. 그래도 사람이 먼저예요. 그런 말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 걸 보니 집안의 온도가 분명 달라지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고성희와 정순이가 마주 앉는 날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미뤄둔 대화를 꺼냈는데요. 정순이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은호를 데려오던 날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나만 알지. 근데 지금도 그 선택 후회 안 해요. 고성희는 미간을 좁히다 이내 풀었는데요. 나도 그날의 나를 미워해왔어요. 근데 은호가 커가는 동안 내가 그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보이고 나서는 나를 미워하는 방식이 달라지더라고요. 둘의 말끝에는 여전히 가시가 있었지만 이제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려는 태도가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 고성희는 뜻밖의 선택을 했는데요. 은호 문제로는 재단 영향력 쓰지 않겠어요. 그 아이가 스스로 서는 걸 보게 해줘요. 그리고 홀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 한 통을 걸었죠. 박진석 회장님, 앞으로 그 아이 이름은 거래 테이블에 올리지 맙시다. 그 문장은 모양이 다를 뿐 사랑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삼각관계의 절정이 고개를 들었는데요. 박성재가 독립선언을 공식화하고 첫 파트너로 이지혁 공방을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연단 아래서 지은호는 박성재의 표정이 평소보다 단단한 걸 알아봤고 발표가 끝난 뒤 조용한 복도에서 마주섰습니다. 축하해요, 성재씨. 고마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게. 내가 너에게 친구로만 남아야 하니 아니면 경쟁자로 서도 되니? 지은호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이지혁이 다가오며 말을 보탰는데요. 내가 경쟁자면 정정당당히 할게요. 근데 오늘만큼은 내가 만든 무대에 진심으로 박수치고 싶네요. 묘하게도 그 말이 긴장을 풀어버렸습니다. 세 사람은 조금 어색하게 웃었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각자의 선택은 더 예민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지은호는 카페 창가에 앉아 스스로의 마음을 적어 내려갔는데요. 나는 사랑을 수평 맞추는 일로 믿는데요. 한쪽이 무거워질 때 다른 쪽이 조금 더 받쳐주는 것. 이지혁은 내가 나인 채로 서 있게 해주고 박성재는 내가 흔들릴 때 바람막이가 되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더 어렵네요. 그 메모를 접어놓고 불을 끄려는데 창고 문이 열리며 이지혁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하늘 좋던데요. 잠깐 걷죠. 골목 끝까지 걸어 내려가던 중 박성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아버지 회사와의 결별안을 이사회에 올립니다. 나 진짜로 내 길 갈게요. 지은호는 한참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리로 가고 있네요. 그 다음날 아침 또 하나의 반전이 살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대기업과의 조정안을 주도하던 박성재 태스크포스 자료 중 일부가 외부에 유출된 정황이 잡힌 거예요. 회사 내부에 누군가였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이사회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돌았습니다. 그때 의외의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이건 아이들의 싸움이 아니라 어른들의 책임이네요. 재단 네트워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고성희는 유출의 실체가 경쟁 임원의 사익 추구였다는 걸 밝혀냈고 익명 제보 형식으로 이사회에 정리된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박성재는 덕분에 표결을 통과했고 아버지 박진석으로부터 실질적 독립을 이루게 됐는데요.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축하. 그리고 아주 천천히 덧붙였죠. 고마워요. 나와 내 주변을 존중해줘서. 마지막으로 마음의 무대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공방 1호 협업 라인이 출시되는 날 팀 모두가 모였는데요. 정현수는 바쁜 손놀림으로 커피를 내렸고 지강호는 땀을 훔치며 박스를 오가며 웃었습니다. 이수빈은 라이브를 켰고 댓글창에는 응원이 쏟아졌는데요. 김다정과 이상철, 조옥래와 김장수도 와서 자리 한쪽을 지켜주었죠. 그 가운데에 지은호와 이지혁 그리고 박성재가 섰습니다. 누군가 이 브랜드의 핵심은 뭐냐라고 묻자 이지혁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쉬는 선을 만드는 일인데요. 서로의 마음이 기댈 수 있게요. 지은호는 그 말에 맞춰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수평을 맞추는 데는 둘 이상의 손이 필요하더라고요. 오늘 그 손들이 다 여기에 모였네요.
박성재는 미소를 지으며 합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손들이 각자 독립적일수록 더 튼튼해지더라고요. 행사가 끝난 뒤 세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남았습니다. 바닥에 드리운 그림자가 셋으로 길게 나누더라고요. 이제부터는 각자 진짜 마음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지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한 박자 쉬고 고개를 끄덕였고 박성재도 얇게 웃었습니다. 나 후회하지 않게 할게. 누군가는 물러서야 할지도 누군가는 붙잡아야 할지도 모르는 자리였는데요. 하지만 분명해진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선택을 미루는 대신 서로를 존중한다는 약속이었죠. 그 밤 지은호는 오래 쓰던 노트 맨 뒤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거래 조건이 아니고 누군가의 비밀도 아니고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니네요. 나는 지은호고 내 사랑은 수평을 맞추며 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이름을 2개 적어보았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 두 이름 사이에 선 하나를 그었다가 다시 조심스레 지웠는데요. 지우개 가루가 가만히 흩어지더라고요. 아직 결론은 아니어도 분명한 길 위에 올라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벽이 슬그머니 밝아지고 있었고 카페 창고의 작은 창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빛이 두 사람의 마음을 같은 쪽으로 데려갈지 아니면 세 사람의 관계를 더 복잡하고 단단한 층으로 밀어 올릴지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는데요. 다만 오늘 하루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이지혁의 사업은 제대로 궤도에 올랐고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으로부터 우직하게 독립했고 지은호는 스스로의 이름으로 서 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다음 장에서 누가 누구의 손을 먼저 잡을지는 이제 정말 궁금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